네,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을 맞아서 세계가 우려했던 대로 기차역이 폭격을 받아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또 러시아는 그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비난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러시아 침공 6개월이 된 날은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독립 31주년이었는데요. 독립 기념일에 기차역 폭격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독립 기념일에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소도시의 주택가 그리고 기차역에 로켓 폭격을 가해서 22명이 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영상연설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로켓으로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의 소도시인 체플린 공격했다는 겁니다. 체플린은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에서 서쪽으로 약 1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이 한 3,5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말 했습니다. 체플린은 오늘 우리의 고통이다. 지금까지 20명 넘는 많은 사람이 숨졌고 러시아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전쟁 6개월을 맞아서 미국과 서방이 또 추가적으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29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 돈으로요. 대공 방어 시스템 사고, 소형 무인기 이런 거 사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모두 10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속은요.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키év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6개월 되는 날이요. 그 자리에서 드론 2,000대 등 모두 5,4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5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약속을 했습니다. 존슨 총리 이런 말 했어요. 지금은 협상을 위한 어설픈 계획 추진할 때가 아니다. 다소 공격적인 말이죠.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이제 자리를 떠날 존슨의 남은 기미는 한 2주 정도입니다. 네, 이 같은 서방의 지원 약속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국방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방의 이런 지원은 분쟁 장기화 그리고 희생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군은 지금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전이 늦어지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조치하고 있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주거지역 그리고 병원 심지어 유치원에까지 주변에까지 대포를 배치해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린 거죠. 네, 화제를 돌려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안을 발표했다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휴가가 있었죠. 그 휴가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미적이었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안 확정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 줄여주겠다는 건 바로 그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었는데요. 다만 처음 약속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10,000의 탕감 그리고 상환 유예를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대상은요. 연간 소득이 우리 돈으로 한 1억 6천여만 원인 개인 그리고 3억 3천여만 원인 가정입니다. 그 이하가 되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혜택은 뭐 한 4,300만 명 정도에게 돌아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학자금 대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안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자금 경감안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시끄럽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감안에 대해서는요. 여야는 물론이고 뭐 인종, 소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는요. 처음 약속이 $50,000였으니까 그럼 $50,000를 탕감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런 탕감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가속할 거다 그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학자금 대출금 이미 갚은 학생은 뭐가 되는 거냐. 또 결국 이런 탕감은 공정성 해치고
도덕적 해이 가져올 거다. 그런 말까지 지금 논쟁은 곳곳에서 뜨겁습니다. 아마 확실한 평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될 겁니다. 네, 또 코로나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에 재감염되는 이른바 리바운드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서 격리된 지 사흘 만이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다시 한번 또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앞서서요, 지난주 휴가지였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서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 그 후에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에 대해서 격리가 풀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감염 판정 받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런 판정 받았었죠? 네, 또 최연소 세계 일주 단독 비행에 성공하는 불가리아 10대 소년의 얘기도 준비해 주셨죠? 전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한번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내려오고 있죠. 자, 저 비행기는요, 시속 300km, 최대 시속이 300km는 초경량 항공기 샤크입니다. 화면에서 지금 조종사 내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앳돼 보이죠? 올해 17살인 맥 러더퍼드입니다. 지난 5달 동안요, 52개 나라를 돌면서 돌고 돌아서 불가리아 소피아, 바로 자기가 떠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더퍼드는 세계 일주 단독 비행, 그리고 초경량 항공기 세계 일주 최연소 조종사라는 2개의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연소 기록은 올해 1월에, 그 전에 최연소 기록은 올해 1월에 19살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누나였다라고 하네요. 조종사 집안이라서 비행기와 너무 친숙해서 이 17살의 조종사가 자격증을 처음 딴 게요, 15살 때라고 합니다. 물론 이 친구 이번 세계 일주 여행할 때요, 사랑하는 한국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들어온 지구촌 소식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